안녕하세요. 교동광장점 지니 파트너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 고민은 바로 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마시는 커피는 잠을 쫓아주고 힘을 쏟게 해주지만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불면증을 불러오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엔 커피를 마시지 말자라고 한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분들이시라면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에서 유일하게 디카페인으로 판매 중인 원두는 하우스 블렌드 원두입니다. 그만큼 더 호기심과 관심이 갔던 원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우스와 디카페인 하우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프렌치 프레스를 통해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추출 도구는 프렌치 프레스이고요. 비율은 20g당 500ml로 4분간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렌치 프레스는 침지식 추출 도구인데요. 스타벅스의 창립 member들이 즐겨 마셨던 도구로 스타벅스에서 제일 추천하는 추출 도구입니다. 장점으로는 에스프레소 대비 저온에서 천천히 추출되므로 커피의 개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됩니다. 또 금속 재질의 거름망을 사용하여 커피의 유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딩 원두는 최상의 라틴 아메리카 원두를 블렌딩하여 진한 군밤색이 될 때까지 로스팅을 한 원두인데요. 스타벅스가 처음 블렌딩한 원두로 굉장히 뜻깊은 원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 재배 국가에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이름만 들어도 커피가 생각나는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생두를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하는 워시드 방법으로 가공을 하여 일정한 맛과 품질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971년 스타벅스가 처음 블렌딩한 원두로 태어난 하우스 블렌드는 디카페인으로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천연 디카페인 방식으로 카페인을 제거하여 기존 하우스 블렌드와 동일한 맛과 풍미를 내는 원두입니다. 그렇다면 디카페인은 어쩌다가 발상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디카페인이란 영어로 D는 반대, 제거의 의미를 뜻합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최소화시키면서 커피의 맛과 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디카페인은 1903년 루드빅 로젤리우스가 운송하던 커피 원두가 바닷가 물에 침수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침수되었던 원두를 겨우 육지로 건조와 커피로 만들었는데 특유의 각성 효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연구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새로운 형태의 커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디카페인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면서 카페인만 제거한다는 발상은 많은 커피 연구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콩의 카페인을 제거하는데요. 카페인 제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셀리우스 방식인데요. 증기를 쓴 원두에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하여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주로 벤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생산된 커피는 카페산카라는
카페 상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젠의 유해성이 우려되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 워터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디카페인 추출 방법으로 알려진 스위트 워터 방식은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티드 커피 컴퍼니에서 1930년대 초에 개발한 방식으로 커피 향 손실을 줄이고 카페인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두 추출물이라고 하는 용액이 필요한데요. 먼저 뜨거운 물에 생두를 담가 카페인과 커피 내 많은 수용성 물질이 녹아 나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 후 용액을 활성화탄소에서 걸러내면 카페인만 제거되고 다른 수용성 성분들은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이 바로 생두 추출물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고자 생두를 생두 추출물에 담가두면 카페인만 우러나게 됩니다. 이 생두 추출물을 활성화탄소를 이용하여 걸러내고 다시 생두를 잠그는 작업을 반복하여 카페인을 99% 이상 제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디카페인 추출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상 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고 제거를 하더라도 10mg 이하의 카페인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인 하루 카페인 적정량이 400ml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하우스 먼저 제가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우스 블렌드의 첫 향은 견과류와 같은 고소함과 그다음에 코코아와 같은 그런 달콤함이 느껴졌고요. 미디엄 로스팅 원두 치고는 되게 산미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간 정도의 산미가 느껴졌고, 그런데 바디감은 약간 일반 우유와 와인 정도의 중간 정도 같은 그런 약간 무거운데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바디감이 느껴졌고요. 끝맛의 잔향과 입안에 머무는 그런 커피 맛이 좀 길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소하고 균형 잡힌 느낌이었고요. 부드러움보다는 어느 정도 바디감이 있으면서 고소한 풍미까지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제 디카페인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페인은 일단 향은 굉장히 그냥 하우스 블렌드와 비슷한 견과류와 그 다음에 코코아 향이 느껴졌는데 이제 산미는 거의 아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우스 블렌드보다는 더 적게 느껴졌어요. 아예 못 느꼈었고, 그리고 바디감은 일반 우유 정도의 적당한 바디감이었고 끝맛도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디카페인이다 보니까 카페인보다는 좀 더 카페인스러운 것들이 적어지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예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 향이 약간 구운 향 같은 그런 향이 더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네, 구운 향 같은 거. 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바디감과 끝맛에는 그냥 하우스 블렌드가 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황에 맞게 카페인과 디카페인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으며 더군다나 커피의 맛과 풍미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제가 만든 어떤 음료를 통해서 고마운 하루가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그 음료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테이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